오늘 초대한 분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침 또 오늘 삼성전자 강의를 하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분야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거든요.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예상 밖의 호실적을 내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2분기에 회사 측에서는 1분기 대비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특히 스마트폰이 이제 주로 이제 대면으로 스마트폰을 사죠. 통신사 매장에서 주로 사는데 코로나로 이제 매장이 다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실적이 되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전파가 나왔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2분기에는 최소한 코로나가 반도체 가격에는 긍정적 영향을 줬다.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 특히 비대면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서버 회사들이 생산을 많이 했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택근무 여기에 원격 교육 때문에 급하게 노트북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나? 왜냐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성장을 이익도 생각보다 좋았던 게 사실은 매장에 있어야지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마케팅 비용을 뭐 크게 쓸 것도 없었고 또 일부는 또 온라인 판매가 가전제품 쪽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비용 효율화 여기에 코로나가 가져온 메모리 가격 급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기술이 좋으니까 애플에서도 삼성전자한테 페널티를 물면서까지 이제 올레드 제품을 개런티를 합니다. 올레드 패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걸 그만큼 못 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충당금이 한입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럼 예상 밖의 실적이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시장은 그 2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요. 어차피 저희도 시장에다 계속해서 소통한 내용이지만 메모리 가격 하락은 불가피했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약간은 좀 발작스러운 메모리 가격 급등이었고 2분기는 실제로 3분기에는 매크로가 안 좋고 또 서버 생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3분기에는 서버에 대한 재고 조정이 있었고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재택근무하고 원격 교육 관련된 일시적인 수요는 2분기에 다 집중이 됐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 하락이 컸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거기다가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올레드 패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랑 달리 종합 IT 회사이기 때문에 종합 IT의 두 가지 날개 스마트폰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익이 부각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빠지는 디커플링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공정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좀 토로를 했습니다. 사실 인텔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설계랑 생산을 같이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고 TSMC는 이제 예주 생산만 하는 회사인데 그 인텔이 동시에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참 어렵구나. 설계하고 생산이 어렵구나 하면서 외부 파운드리를 쓸 수 있다. 그 말은 인텔이 얘기했던 그 공정은 7나노 공정이었고 그 7나노 이하 공정이 대응 가능한 회사는 글로벌하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즉 삼성전자가 인텔의 CPU 파운드리를 설령 안 받더라도 TSMC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텔이 공개했던 그러니까 인텔은 예장형 GPU를 이번에 처음 공개했어요. 주로 내장형 GPU랑 같이 어쨌든 공급을 하는데 예장형은 엔비디아랑 AMD가 공급하는데 어쨌든 예장 GPU를 공개했는데 이 제품이 혹시 TSMC가 바운드리를 하면 나머지 TSMC의 다른 고객들이 삼성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정 경쟁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은 좀 빠졌지만 또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한국 시간으로는 주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화요일날 IBM이라는 메인 프레임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7나노 공정을 또 바운드리 수주받았다 하면서 어제 시장 좀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좀 상승하는 즉 메모리 반도체로 삼성전자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부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와 또 성장성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르게 하이닉스나 예. 그 마이크론과는 좀 다르게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판매하는 하나가 부실하면 또 다른 쪽에 보충해주고 이런 게 있네요. 서로 예, 상호간에 맞습니다. 주는. 예, 예.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장점일 수 있겠군요. 종합 IT 회사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네. 선행 투자를 했고 또 피땀 흘려서 R&D를 한 결과물들이 특히 코로나가 이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국에서, 뭐 미국은 이미 계속 고점을 뭐 갱신해 가고 있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구경만 하다가 이제 좀 확진자가 늘면서 이거 2차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어제 주가도 좀 크게 예, 빠졌던 예.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일들이 우려가 현실화가 됐을 때 뭐 좀 주가에 영향을 받을까요? 매출이라든가? 근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도 사실은 완제품이라는 스마트폰, PC, 서버에 연동이 되고 그리고 완제품은 특히 소비자가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면 제품을 안 사죠. 그래서 뭐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에 민감한 사이클 산업인 IT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구매력이 떨어지면 뭐 실적이 좋을 수는 없죠. 예. 네.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실제로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광고 수입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늦추고 있고 또 소비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PC를 구매하긴 했지만 막상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전자제품이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3분기 PC 메모리 가격 거기다가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가격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한테는 안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게 언택트가 부각이 되면서 그런 아마존이 됐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센터, 그 빅데이터를, 그 네. 데이터를 위한 그런 센터들을 많이 지을 것이라는 기대감들로 또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은 컸으나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된 것이 좀 작은가요? 예,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전 세계 서버 수요가 이제 1250만 대에서 1300만 대 수준 연간 수요가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분기에 뭐 한 300만 대에서 뭐 400만 대 수준이 아마 적정하겠죠. 근데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390만 대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간 거는 310만 대입니다. 그만큼 80만 대가 재고로 남아있고 그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럼 왜 그게 재고로 남아있느냐? 기업체들이 그렇게 투자할 만큼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설비 투자든 아니면 전체 예산을 좀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예. 근데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예. 상승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럼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요? 여기가 길이다 해서. 뭐 아마존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마존이 서버 투자를 1년 한 분기에 24만 대에서 25만 대 하고 있고 이번 3분기에도 좀 줄지만 뭐 만 대 줄었습니다. 24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괜찮은데 나머지 기업들이 좀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한 25만 대 정도 서버 수요가 있었고 3분기는 20만 대로 또 감소가 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서버 가격 괜히 올려줬나 싶어가지고 3분기부터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4분기에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좀 더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산업 전반 이쪽이 괜찮을 것이다. 업황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것이 진짜 현재 적용이 돼서 그 회사들의 어떤 그 시설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예. 정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예. 사실 뭐 1, 2년 내로 보면 좋아지겠죠. 왜냐면 뭐 그 우리 클라우드에서 움직이는 트래픽이 많아질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큰 트렌드는 이제 코로나가 원래 가는 길이었지만 훨씬 더 이제 앞당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올 하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하반기는 속도 조절 해도 될 만큼 재고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의 재고가 많다는 게 아니라 서버를 발주했던 서버 그 OEM 회사들의 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도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거고요. 저는 긴 흐름에서 이번 하반기가 이제 하반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가 마지막 바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는 하나 또 중요한 게 인텔이 CPU가 이제 7나노 공정 전환에 어려움이 있지만
10나노 CPU는 이제 노트북 향은 작년에 공개가 됐었고 실제로 수율이 안 좋아서 그렇지 공급을 하는데 이제 서버 향이 이제 원래는 올 7월 달에 나와야 됩니다. 아이스레이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연말로 또 미뤄졌거든요. 아, 그리고 네. 이 제품은 성능이 많이 업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투자를 하는데 그게 내년 3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든 델 EMC든 아이스레이크를 이제 인텔로 받아서 이제 서버를 다시 생산하는 시점이 2021년 3월이면 내년 1분기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는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그 시작점이 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2분기에는 물론 반도체가 뭐 5조 이상 이익이 났고 여전히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높지만 3분기는 그래도 갤럭시 Z 폴더 같은 좀 획기적인 또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제 저는 하반기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서 나와야 되고 그 첫 번째 주자가 이제 9월 중순부터 판매가 되는 Z 폴드 2의 성과를 봐야 됩니다. 그게 의미 있게 팔리면 뭐 예를 들어 100만 대, 200만 대 그렇게 팔리면 2021년에 대한 회사의 그 가시성이 좀 멋지게 변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오를 거고 그게 생각보다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고 하면 메모리 사이클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사이클은 2021년 1분기가 이제 바닥이 될 것 같고요. 하면 주가는 바닥 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가 다시 메모리 사이클만 가지고도 갈 거고 그 사이에 이번과 같은 신규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거나 그리고 삼성의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이 Z 폴드가 생각보다 많이 팔린다면 2021년의 그림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도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거고 의미 있게 네. 그게 아니면 빠르면 Z 폴드 2가 성과를 보이는 시점부터 좀 차별화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휴대폰과 관련해서 모바일 폰이 새로 출시가 됐을 때 발생하는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건가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제품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230, 40만 원짜리면 그래서 100만 대 팔리면 2.4조 될 거고요. 200만 대 팔리면 4조일 거고 삼성 IM이 뭐 매출이 보통 스마트폰이 뭐 좋을 때는 뭐 한 100조 가까이 되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크다고 할 수는 없죠. 한 4에서 뭐 5%지만 하반기로 본다면 지금 또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한 80조에 한 반 정도 한 40조에 4조면 10%거든요. 그래서 그 뭐 매출의 비중도 높아지면 이제 이익 수익성도 좀 물론 완전히 비례하진 않아요. 그만큼 원가가 비싸다거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면 영업이익률은 비례하진 않지만 다만 이제 100만 대 이상 누가 샀다. 그 말은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라는 게 꼭 지금 나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약바이오가 그냥 가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그렇죠. 미리 집 주가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Z 폴드 2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준다면 올해 주가가 레벨업 될 거고요. 그게 만약에 조금 미뤄진다면 2021년 1월 달에 설령 그때 메모리 가격이 빠지더라도 4분기보다 덜 빠지면 결국 그거는 그때가 바닥이라는 거고 내년 2분기부터는 최소한 가격이 하락은 멈출 거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메모리 가격 오를 때는 주가가 오른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산다는 거죠. 그 전에 사니까 선심해하니까.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삼성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최근 이제 다음 달 이 휴대폰의 어떤 사전 예약 판매라든가 그 판매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주가를 빠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9월 중순부터 뭐 이렇게 Z 폴드 2가 많이 팔린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주가를 짓누르는 게 하웨이를 이제 미국에서 딜리트 시키려고 합니다. 너 세상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요처 하나가, 큼직한 수요처 하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에는 되게 안 좋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장에다가 워닝을 줬습니다. 저희도. 그건 확인해야 된다는데 오히려 좀 최악의 케이스로 하웨이를 축출하려고 미국에서 이제는 외국 기업들도 단순히 파운드리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조금이나 사용하면 하웨이랑은 거래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IT가 이게 단 하나의 면만 가지고 이게 더 좋은 게 있어도 나머지가 이게 더 나빠버리면 그건 주가에 또 장애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심플하게 하웨이 변수가 독립적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G 폴드2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설령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메모리 가격 자체가 하락폭이 둔화되고, 그리고 언택트의 큰 트렌드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는 메모리 가격은 바닥을 최소한 확인될 거고, 주가는 확인되기 전에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가 사실 시장 전체 점유율에서 1위를 탈환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를 이겼잖아요. 예, 예. 사실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실적이라 예, 예. 그렇게 압박을 해도 그렇게 팔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이런 미중 갈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약화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더 불리해지는 어떤 환경이 되고, 더 강해지면 뭐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될까요? 단순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하웨이는 2분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1등 했습니다. 아, 일시적인 5,500만 대 찍고 삼성이 한 5,300만 대 만들었으니까 하웨이가 물량으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쨌든 재고떨이? 마지막 최고의 결과물이 한번 나온 거고요. 이제 재고떨이 하고 있습니다. 헐값에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웨이라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웨이가 삼성의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하웨이가 쓰는 거는 뭐 삼성의 디스플레이 정도만, 올레드만, 또 그것도 리지드 올레드만 주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웨이라는 그 거래선이 사라지면, 하이닉스가 하웨이에 주로 공급을 했다고 치면 하이닉스가 공급할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수요체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산업이 공급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웨이라는 거래선과 이제 헤어질 때 생기는 그런 충격들이 좀 있지만, 그 거래선이 뭐 없어졌다고 해서 또 소비자들이 또 계속 하웨이만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타사 제품을 살 겁니다. 그때 되면 뭐 삼성이 어차피 스마트폰에서는 하웨이 나빠지는 거에 반사익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은 긍정적인 게 많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큰 거래선 하나가 이탈하는데 산업의 수요 공급이 깨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품 가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운드리, 예.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표현한, 이게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뭐 일단 파운드리는 사실은 그 서비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프로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프로덕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아닌 제품을 우리가 보통 비메모리, 또 그게 보통 이제 시스템 온 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LSI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시스템 LSI는 설계만 하면 이제 팹리스가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는 일단 팹리스 부분만 순수하게 매출로 잡는 거고, 그거를 또 파운드리는 또 파운드리 서비스를 또 활용하는 거고, 삼성은 좀 특이하게 팹리스 비즈니스와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동시에 하는 거죠. TSMC는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아주 익숙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 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SMC라는 대만 기업이 항상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삼성은 고객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를 할 건데 또 유사한 또 제품도 만드니 그게 조금은 고객들한테는 좀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또 어쨌든 상당히 좀 합리적인 또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뭐 고객의 정보가 저는 간다고 보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이제 경쟁자가 그런 부분을 막 흠집을 낼 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주력으로 좀 키운다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한계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TSMC하고. 파운드리가 정말 뭐 세계 TSMC하고 삼성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회사들은 정말 작아요. 뭐 글로벌 파운드리도 회사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UMC 같은 경우에도 뭐 이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수익성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이제 TSMC만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TSMC고, 또 삼성이 정말 뭐 2030년에 세계 1등이 되려면 그런 부분의 허들을 좀 제거시켜야죠. 그러면 방법은 많습니다, 사실은. 네. 뭐 제가 이 정도만 말해도 아마 삼성에서도 충분히 방법들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좀 별도 법인으로 가면 되죠. 네. 사업부 내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잡음들이 아직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해오고 있는 사업들과 여러 가지 시장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우량 기업, 1등 기업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은 다 갖춰져 있는데 사실 올 초에 그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네. 좀 불만을 갖고 있다.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렇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뭐 말씀하신 바이오나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예.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편할까요? 조금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장기 같아요. 투자. 그래서 뭐 길면 2021년 상반기 정도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고 또 그때 되면 뭐 물론 그러죠. 바이오 갔다가 일로 오면 안 되냐. 뭐 그건 투자자의 선택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뭐 여전히 배당 계속해서 주고 있고 주가 또 빠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배당 분기 배당 받고 있는 거고 약간은 좀 부동산에 좀 유사하게 한국 대표 산업인데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 성장 산업이고 또 1등 품목이 여러 개로 또 확대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또 확실한 경쟁자가 하나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웨이란. 그래서 저는 뭐 좀 지금은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만 위험하지도 않고 또 배당을 통해서 그 위험을 좀 희석시켜주면서 2021년부터는 뭐 기대 이상의 성과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사실 뭐 손에 잡을 수 있는 산업도 있고 안 보이는 산업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보이면서 또 기대감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으니까 더 삼성전자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좀 깊어진 것 같고요. 네.